셋 따님이 정말 유명한, 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수재였을 것 같아요. 학습 과정, 학습 성과나 공부에 대해서는 어떤 마인드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주셨어요? 학습, 공부 네. 이런 거에서 제가 뭐 공부를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아이들에게 제가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분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세 딸 모두 하버드대에 보낸 선배 엄마인 심알경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LA에서 온 딸 셋을 키운 엄마 심알경입니다. 예, 한국에 잠깐 일이 있으셔서 미국에서 방한한 틈을 타서 제가 급히 모셨습니다. 영상이 정말 화제가 됐어요. 특히 부모님의 원칙을 강조해 주신 부분 중에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회자가 됐던 것 같아요. 많은 도전을 받았다는 분도 계시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부러움을 사시기도 하셨고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남겨주신 분도 계셨고요. 일관성 있게 원칙을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네네. 저는 일단 훈육은 이렇게 엄마가 어떤 원칙을 고수하는 거. 근데 이제 이 말을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느라고 그걸 울타리라고 생각을 해요. 울타리. 울타리를 쳐놓으면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울타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보호받았다는 느낌도 받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네네. 일단 우선.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부모님이 됐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거니까 네네. 이걸 알고 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도 교육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당황스럽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나 어떤 삶의 철학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가정마다. 아주 그 가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부모님들이 그것을 계속 일관성 있게 지켜야 되겠죠. 원칙은 반드시 부모님 먼저 세우셔야 된다. 그렇죠. 어떤 거는 타협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네네. 뭐 그중에 그랬던 게 지난번에 뭐 TV나 스마트폰 예. 얘기고. 근데 그 나머지 것들도 많잖아요.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애들의 행동 방향이 커지니까 또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마다 생겨지는 규칙이나 원칙들은 이제 유연성 있게 부모님이 아이들하고. 대처해야지 예. 이것만이다.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혼동스러운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의 훈육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가 네. 어느 정도 커지고 특히 사춘기 때 아이들이 생각이 자라나고 성장하면서 부모님과 부딪히는 부분, 그 일관성에 납득을 못하거나 부모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그 시기는 또 어떻게 넘기셨을까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기뻐하셔야 돼요. 애들이 컸다는 증거잖아요. 합의점을 만들고 너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하는. 엄마도 기쁘고 아이도 기쁜. 그럴 수 있었던 뭐 일례가 있으실까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애가 바이올린을 1년 내내 이제 학교에서 배웠어요? 배우는데 네. 선생님이 이제 그 대회를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주일날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아이랑 대화를 할 수밖에 없죠.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어. 이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엄마는 이거는 네가 아무리 1년을 열심히 했어도 이 대회를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자기도 엄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맞다고 그래서 1년 동안 준비했던 대회를 안 나갔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럼 따님은? 그러니까 얘가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섭섭함은 남아있을 거잖아요. 섭섭함의 느낌이라기보다는 네. 자기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자기 걸 희생했다고 생각하죠. 네네. 그 그리고- 희생이 남아있을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둘 다 마음이 너무 안 됐죠. 네, 우리가 네, 뭔가 네. 중요한 걸 위해서 네. 희생을 했지만 네네. 그러면 우리가 뭔가 다른 걸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걔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엄마 에세이 대회는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주일날 이럴 때 많이 안 열리고 그냥 에세이를 써서 내기만 하면 되니까. 온라인으로 낼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 집 아이들은 뭐 과학 대회라든지 예. 뭐 체육 운동 대회라든지 뭐 그런 대회가 주말에 열리니까 안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아예요. 생각도 안 했겠네요. 예. 왜냐면 중요한 원칙이 따로 있으니까. 예. 그러고는 이제 다른 걸 생각했어요. 다른 걸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됐다고 그럴까요? 장점을 더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그 에세이 대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큰 에세이 대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52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미국에? 52주의 각 스테이마다 한 명씩 대표되는 아이들을 에세이 쓰는 아이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그 52명을 뭐 컨퍼런스도 하고 다시 교육하고 뭐 이런 어떤 뽑히는 대회가 있어요. 거기서 캘리포니아 대표로 뽑혔어요. 이 아이가 우리 집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일찍부터 알고 있어야 이 부분이 납득가는 그쵸. 것 같아요. 네. 일찍부터 알고 있었네요. 그걸 어떻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부모가 보여주는 거죠. 계속 보여주시는. 꼭 말로도 하지만 예, 예. 행동으로. 아이들도 같이 사는 식구니까 네네. 살다 보면 아, 저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저 부분이 되게 어떻게 양보 못할 중요한 가치구나라는 걸 아이들도 저절로 알게 되죠. 분위기로 알아요. 예. 예, 예. 중요한 것들은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유연성 있게 부모님들이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애들이 엄마가 이렇게 모든 규칙과 원칙을 해놓은 게 나는 다 맞다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다 따라할 거야. 그럴 애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 너무 수동적이죠. 네, 아이가. 아이들이 예, 그게 예, 뭔가 그것도 병이죠. 예, 병이죠. 그러면 계속 아이들이 결정해달라고 하고. 네,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뭔가를 얘기를 하면 엄마가 세워놓은 원칙에 걔네들이 이제 얘기를 해. 아까처럼 뭐 나 9시지만 내 사정이 12시까지 놀다 와야 되겠다. 그치만 엄마의 룰을 깨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제가 그런 것들은 다 걔 말이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으면 다 들어줬고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계속 협상하려고 하고 예. 얘기하려고 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밀이 없어지죠. 그럼 여기서 제일 네. 중요한 건 대화였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로 좀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셨어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어떻게 학교 생활했는지 물어보고요. 그 학교 생활이 뭐 공부가 잘 됐냐, 뭐가 부족했냐 이런 얘기는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요? 애들은 예, 그런 예. 얘기하면 좋았어 좋았어 그렇게 대답하지. 뭐 친구랑 오늘 어땠는데 무슨 점심시간에는 어떻게 너 혼자 먹었어? 친구랑 같이 먹었어. 친구는 못 사왔는데 정말 그 아이의 생활이 궁금해서. 사춘기 시기에는 문득문득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힘겨루기를 하는 일상들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어요?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네. 그게 원래는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사춘기가 돼서 네네. 이렇게 표출이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죠. 음. 사춘기가 모든 문제를 다 덮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지만 사춘기니까. 사춘기니까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냥 사춘기 때는 우리가 다 참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지는 그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춘기를 앞둔 부모님 같은 경우에 사춘기가 너무 두려워요. 네. 중2병이 너무 두렵고. 사춘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춘기를 잘 겪어야 우리 아이가 성장한다라고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자녀 세 분한테 적용했던 그런 얘기 디테일하게 좀 알려주신다면요. 둘째 같은 경우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기복이 조금 심하더라고요. 사춘기가 오니까. 네네. 얘는 올빼미형이에요.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학교 가는 시간에 일어나도 좀 짜증이 나죠, 몸이. 그러면 항상 짜증을 내고 뭐 밖에 나가서도 이제 학교 가는 중간에도 막 그렇게 이제 좋은 기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른 식구들한테도 연결되잖아요. 전이되죠. 짜증은 네. 전이돼요. 네. 저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 학교 라이드 하다가 그 라이드가 끝까지 학교 가는 순간까지 그런 어떤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그냥 학교를 가지 말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러면 너는 학교 그렇게 기분이 짜증스럽고 그러면 학교 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집으로 가자. 자기 몸이 피곤하고 자기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힘들다고 그거를 짜증을 내버리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가족들의 분위기도 그렇죠.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참는 거죠. 그래도 처음엔. 네네. 참았다가 그것이 계속해서 그 아이가 빨리 정정을 하지 않고 계속 학교 갈 때까지도 그렇다면 학교 가서도 그 짜증이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네네. 주고 다른 사람의 자기 기분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망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선순위를 1순위로 공부로 두지는 않으셨어요? 네, 그런 거죠.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었어요? 둘째 따님이? 너무 당황했겠어요. 당황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왜 엄마 아빠 내가 왜 가서 공부해야 되는지 논리를 못 피죠. 만약에 그 자리에서 걔가 우리한테 논리를 폈으면 학교를 보냈을 거야. 그리고 걔 말이 일리가 있었으면. 네네. 근데 자기도 이제 자기 잘못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논리를 못 피죠. 본인의 행동이 짜증인 걸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저는 뭐가 확신이 있었냐면 우리 아이는 학교 가는 걸 좋아하고
학교에서의 생활을 학교 가는 게 너무 재밌고 좋고 그거를 정말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인데 네. 만약에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 방법을 썼지. 그러니까 벌이 됐지. 네네. 만약에 반대라면 벌이 아니잖아요. 기쁨이죠. 예, 상이죠. 기쁨이죠. 예, 보상이죠. 상이죠. 그러니까 아이의 성향을 알고 네, 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네요. 네, 이 아이의 이런 행동들이 이제 한두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키워주면 나중에 일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일이 작을 때 막아야지 나중에 커져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더 다른 문제로 확산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저는 더 현명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관성을 얘기해 주시는 상황이 부모님의 고압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게 너무 중요한 가치라는 걸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해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납득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그 과정을 좀 알려주세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네네. 엄마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셨을 그래서 것 같아요. 아이도 만나고 엄마들도 만나는데 네네. 제가 이상한 거 한 가지를 발견한 게 있어요. 네네. 그건 뭐냐면 아이들의 마음하고 엄마들의 마음이 서로 너무 다르다는 거. 엄마들이 생각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되게 믿어요, 엄마들은. 네, 아이를. 의외를. 우리 아이가 내 마음을 알 거다. 어. 내 생각을 알 거다. 그리고 내 진심을 알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몰라요.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해요. 이를테면요. 예를 들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 공부시키는 이유는 아, 좋은 대학 보내려고. 부모의 그래- 욕심이다. 그리고 자랑하고 싶어서. 음. 다른 엄마한테 나 우리 아이들 이렇게 좋은 데 갔다. 이런 거 자랑하고 음, 싶어서. 우리의 행복은 상관없이 그것만 생각한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엄마들 만나보면 전혀 안 그렇거든요. 네네. 정말 아이를 생각하거든요. 생각하는. 근데 대화 방법이라든지 서로 얘기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꾸 오해가 되는다라는 뭔가가 생각을. 이제 잘 소통하지 못하는 네. 걸림돌이 있는 거네요. 그 네, 사이에. 네, 네. 그게 뭘까요? 대화법에 있어서 예. 엄마들이 뭘 원하는 것. 예를 들면 엄마들이 너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아이들한테 잘 설명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오해가 가게끔. 오해가 되게끔. 내 행복이 아니야. 너의 행복이라는 건데 본인들의 진심을 잘 전달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납득 가능하게 예. 예, 진심을 전달하지 못했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엄마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내 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요. 그러면은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나처럼 생각할 거래요. 근데 안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와 한번 대화를 하면서 네네.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다른 나의 희생을 다 통해서라도 너를 서포트하고 있다라는 진심을 전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은 어떻게 새 따님한테 진심을 전하셨어요? 생활 속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쩔 때는 좀 억울한 얘기를 들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도 그게 이제 저한테 좋은 소리로 안 듣고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 엄마가 되게 진실되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 엄마를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부모가 고생하는 걸 아는 거죠. 한 예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막내 아이가 대학교 갈 때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대학 들어갈 때. 그러면은 그 추천서 써주는 선생님이 이제 서로 상담을 다시 이렇게 만나요. 네네. 이제 서로 만나서 면접을 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너희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딸이 얘기를 한 거야. 갑자기 엄마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막내 따님이? 네, 그래서 눈물이 나서 우리 엄마는 굉장히 지금 말한 대로 여러 사람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런데 여러 가지 힘들 때가 많이 있고 그럴 때 내가 굉장히 엄마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흘리니까 선생님이 나도 내 딸이 너처럼 엄마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전에 제가 나는 이렇고 이제 저의 메시지를 많이 정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대화할 때 아이 메시지라고 그래서 나는 엄마는 이건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는 이런 점이 중요하게 생각해. 그리고 이제 우리 막내가 대학교 가려고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루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혜성아, 엄마가 너에 대해서 뭘 해라, 이걸 해라 이럴 때 엄마가 너를
이제 언니들도 다 학교를 좋은 학교를 갔으니까 내가 너한테 좋은 학교를 간다라고 가는 걸 기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엄마는 이미 다 경험을 했어. 나는 누가 나더러 첫째 딸도 이렇게 학교를 잘 갔고 둘째 딸도 학교를 잘 갔는데 뭐 너를 하나 못 보낸다고 해서 누가 나를 뭐라고 그럴 사람도 없고 엄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괜찮아. 그런데 부담 느끼지 마. 부담 느끼지 마. 근데 나는 그냥 언니도 나에게 있어서는 딸이고 다 나에게 있어서는 1대1의 딸들이야. 나는 너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싶은 거야. 이게 나의 엄마의 욕심이 아니라 너한테 기회를 주고 싶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예, 예.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 엄마의 말을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버드 갔나 봐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봉사활동이라든지 교회 예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서 다른 교인분들은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지 모르셨다면서요. 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큰딸이 하버드 갔을 때 제일 많이 놀라셨어요. 저희 교회. 어떻게 하버드를 갔냐고. 어떻게 맨날 교회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버드 갔냐고. 어떻게 하버드 갔을까요? 지금 돌이켜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제 너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는 미국 사람하고 다르고 너는 아무리 여기서 많이 산다고 그래도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 되지 않는다. 그렇게 아이들한테 그런 것을 알려주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왜 하버드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제가 그냥 제 경험상 이거는 뭐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저 경험으로 봤을 때 하버드에서는 이렇게 가보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예. 뭐 노숙자도 와요. 정말 다양한 친구들을 뽑는 것 예, 같아요. 예, 어느 나라 뭐 공주 왕자도 오고요. 그리고 뭐 대통령 딸도 올 수 있고요. 뭐 올림픽 나갔던 사람도 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르다라는 거 그거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다른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면서 너는 누구냐라는 얘기들을 수도 없이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하버드에서 다른 사람을 많이 뽑으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나는 다르다라는 엄마의 얘기가 굉장히 이해가 됐을 테고 하버드 들어가려면 이제 에세이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입학 원서에. 그러면 그 에세이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하버드뿐만 아니라 미국 내 사립학교에서 주는 에세이 문제들은. 근데 그 에세이 문제의 중심은 뭐냐면 너는 누구니야라는 질문이에요, 결국은. 너는 누군데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사람인데 왜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니? 이 질문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계속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주로 아이들에게 해줬고. 새 따님이 정말 유명한 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수재였을 것 같아요. 학습 과정, 학습 성과나 공부에 대해서는 어떤 마인드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주셨어요? 이제 학습, 공부 이런 거에서 생각할 때 아이들이 제가 뭐 공부를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아이들에게 제가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네들 스스로가 어떤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상에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스스로 갖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점점 크면서 부모가 이야기해주는 말을 통해서 아이의 자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참 축복된 아이야. 말로 너는, 아이들은 큰다. 너는 참 쓸모 있는 사람이야. 너는 정말 그러니까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죠. 나는 참 쓸모 있는 사람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난 이 위기를 내가 극복할 수 있어. 나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뭘 꼭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 생각이 되어지도록 하는 건 부모의 말을 통해서 너는 참 뭐 할 수 있어. 너는 참 축복된 존재야. 엄마는 널 사랑해. 뭐 이런 어떤 메시지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갖는 자아상에 긍정적으로 되면 자존감이 높아지잖아요. 그 자존감이 학습으로도 연결되나요? 그렇죠. 자존감이 높으니까 이렇게 돼요. 막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꼬리표를 다쳤어요. 뭐 학교에서요? 아니 이제 집에서 어떻게 침대에서 꼬리표를 다쳐서 이제 의사 소견서가 나왔어요. 한 세 달 정도는 체육을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어느 날은 오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를 의심하는 것 같대요. 왜냐면 다른 데는 다 멀쩡하니까. 근데 얘가 와갖고 꼬리뼈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다가 다시 이제 다 나아서 이제 체육 시간에 들어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체육을. 근데 마침 그때 마라톤을 할 때예요. 예, 예. 근데 얘가 그다음부터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 그래서, 마라톤은요? 네. 그리고 아빠한테 어떻게 하면 이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지 팁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또 막 알려줬어요. 이렇게 예, 하면 예, 한다. 그래갖고 열심히 해서 그 전교생 중에서 2등 했어요. 마라톤을. 마라톤은 원래 네. 체육을 잘하는 친구도 아닌데. 아닌데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제는 선생님하고 친해진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오해한 게 풀려진 거죠. 나는 그렇게 선생님이 오해받을 만큼 내가 안 하고 싶거나 거짓말을 하는 애거나 불성실한 애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자존감이 정말 중요하네요. 네. 학습으로도 계속 나타나고 모든 행동과 모든, 말로도 예, 나타나고요. 학교에서의 좀 일화, 새 따님에서 좀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학교에 안 가셨다면서요? 네. 학교에 가신 적이 없으셨죠? 예,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데. 예, 선생님들이 니네 엄마는 누구냐고 계속 이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오니까 어떤 선생님 오더니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저기 엄마들 중에 니네 엄마는 누구냐고 그래서 우리 엄마는 없다고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섭섭해하지 않았나요?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학교를 다니는 거지 엄마가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겠죠. 네.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아이가 활동을 하고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아이보다 엄마가 더 말을 많이 하고 엄마가 더 뭔가를 하는 것들이 아이가 주체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미국에선 대학교 갈 때 그 선생님의 추천서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춰지는 것 자체가 네네. 그 아이가 앞으로 대학 갔을 때 주체적으로 공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자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자기를 주체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의 것을 선생님한테 와서 물어보고 또 해결하고 하는 것들을 높이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 부분이 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시기가 사실 사춘기인데 예. 사춘기 때 부모님이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너무 해결해 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너무 갈등을 한다든지 방임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사춘기 시기를 정말 너무 힘들게 험한 산이라고 여기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너무 많으시거든요. 이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오늘 못다한 메시지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어떤 조언도 좋습니다. 사춘기를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두려워요. 엄마부터 두려워하지 네네. 마시고 그 사춘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춘기를 잘 넘으면 우리 아이는 분명히 성장할 거다. 그리고 이 사춘기를 통해서 나는 우리 아이와 더 가까워질 거다. 그리고 내 마음을 더 알게 될 거다. 그리고 나도 우리 아이의 성장 과정 속에서 나도 우리 아이와 함께 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아이들이 이제 컸다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이 아이가 엄마한테서 뭔가를 자꾸 얘기하고 어떤 말에 대해서 않는다는 얘기는 얘의 가치관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내 가치관이 생겼으니까 내 가치관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사춘기라는 게. 네네. 엄마 나는 이렇게 생각해.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난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 있어서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고 아이가 커가는 거니까. 그리고 대신 그 가치관에서 부모님이 한테 아이들이 도전하는 건 뭐냐면 아직 아이들은 어른이 되려는 거지 어른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네. 근데 자기 마음은 어린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자꾸 볼 때 엄마의 가치관이 굉장히 이렇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엄마의 어떤 부모님의 이율 배반적인 행동들 있죠. 네네. 예를 들면 앞에서와 뒤의 모습이 틀린 거. 많죠. 그런 모습들 많이 아이들한테 들키잖아요. 근데 애들이니까 우리가 무시해요. 아이 뭐 다른 사람이 그걸 나의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본다면 창피하죠. 근데 애들 앞에서는 그거를 애들이라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데 그런 일 있죠. 이제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앞에서 뒤에서 행동이 틀릴까? 아이들도 판단할 수 판단할 있다. 게 그러니까 부모에 아이들을 볼 때 한 어른이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그 아이들 앞에서는 나의 행동이나 조심 사춘기 자녀를 둔 분들 막연하게 두려움이 있는 분들께 귀한 조언으로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